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번 달에는 왜 돈이 안 들어왔지? 큰일 났네. 혹시 2026년 1월 새해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까봐 제가 오늘 긴급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 노인 복지 역사가 바뀌는 해입니다.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오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매달 64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받게 됩니다. 1년이면 무려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귀한 돈을 단 한 푼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당연히 주겠지라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0원이라도 나라에서는 여러분을 부자라고 판단해서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부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2026년 5대 복지 혜택과 내 연금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아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지키시는 겁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당장 동네 주민센터,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로 달려가서 신청해야 할 5가지 선물 보따리입니다. 첫째는 바로 기초연금의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분이 동시에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적은 하위 50% 어르신들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7년에는 하위 70% 전체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부부가 받으시면 20% 감액이 되더라도 월 64만 원 수준입니다.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손주 용돈 주고 병원비 내고도 남을 귀한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청주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어르신 여기 돈 있습니다 하고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분증 하나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2026년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소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가 든든해집니다. 여름엔 에어컨 전기료, 겨울엔 가스비 때문에 벌벌 떠셨죠? 2026년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연간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요금 차감이나 등유카드로 지원받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주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자격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과 치료비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이가 튼튼해야 고기도 씹고 건강하시죠. 2026년부터 임플란트 지원 개수가 기존 평생 2개에서 4개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틀니, 한번 맞추면 7년이나 기다려야 교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헐거워진 틀니 참지 마시고 5년 지났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일단 치과 가기 전에 주민센터 먼저 들러서 대상자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일자리 수당이 월급처럼 오릅니다.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 활동하면 활동비가 30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급이 무려 80만 원대까지 인상됩니다. 키오스크를 도와주는 디지털 안내사나 안전지킴이 같은 새로운 직업도 생기는데요. 이건 경쟁이 치열해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미리 신청 안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남들 다 신청하고 나서 가시면 늦습니다. 5번째, 교통비와 문화생활비가 나옵니다. 전국 어디서나 쓰는 통합교통 바우처 카드가 생깁니다.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가 들어오고 여기에 영화나 책을 살 수 있는 문화지원금도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1년이면 최대 120만 원 혜택입니다. 기존 교통카드 쓰시면 안 되고 2026년부터 통합되는 새 카드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는 돈이 없어서 무조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경기도 성남의 68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 통장에 딱 2,500만 원 있었습니다.
집도 월세고요. 당연히 기초연금 받으실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탈락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돈도 없는데 왜 탈락이에요? 하시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인 정액이라는 놈 때문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숨겨진 재산, 과거의 기록까지 싹 다 끄집어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7가지 함정을 공개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억울하게 탈락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입니다. 신청하기 전날 통장에 있는 돈 다 빼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됩니다. 부산 사시는 한 어르신도 신청 전날 돈을 다 뺐는데 탈락했습니다. 왜냐? 수시 입출금 통장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내내 1억 원이 있다가 어제 0원이 되었다면 정부 계산기에는 여전히 돈이 있는 것으로 잡힙니다. 돈을 정리하시려면 신청하기 최소 3개월 전부터 계획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현금 인출의 역설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서 현금으로 갖고 장롱에 숨기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정부는 묻습니다. 어르신, 이 돈 어디에 쓰셨습니까? 영수증 가져오세요. 증빙을 못하면 그 돈을 기타 재산 즉 의제 재산이라고 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걸로 칩니다. 썼으면 썼다는 증거 영수증이 있어야 내 재산에서 빠집니다. 병원비, 집수리비 영수증 목숨 걸고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효도하려다 불효한다? 자녀 용돈의 배신입니다. 충북 청주의 71세 할머니, 아들이 설날에 효도한다고 50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길로 기초연금 탈락하셨습니다. 자녀가 보내준 목돈은 통장에 찍히는 순간 금융재산이 되고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넘겨버린 겁니다. 자녀분들에게 꼭 이르세요. 큰돈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생활비로 보내다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제발 자녀 돈 맡아준다고 통장 빌려주지 마십시오. 잠시 스쳐간 돈이라도 여러분 재산으로 잡힙니다. 네 번째 함정은 잊어버린 보험, 바로 해약 환급금의 습격입니다. 보험료만 내고 있으니까 재산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당장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즉 해약 환급금이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10년 전 들어놓고 잊어버린 저축보험 해약하면 3천만 원 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3천만 원 가진 부자인 겁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금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함정, 주식은 원금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3천만 원어치 샀는데 대박 나서 8천만 원 됐다면 정부는 8천만 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쪽박 차서 1천만 원 됐다면 1천만 원으로 봅니다. 주식 시세가 폭등했을 때 신청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시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함정, 나도 모르는 휴면, 계좌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나는 돈 없어 하시는데 남편 명의로 된 20년 전 증권 계좌에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면 부부는 한 몸이라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일명 페이인포 들어가셔서 숨은 돈 싹 다 찾으세요. 그리고 1961년생 여러분, 특히 주의하십시오. 배우자 재산까지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 2026년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 함정, 고급 승용차는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차값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요. 정부는 그 차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수입이 0원이라도 월 소득 4천만 원인 사람으로 취급돼서 100% 탈락입니다. 자녀가 사준 비싼 차, 공동명의로 된 차, 신청 전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미 늦었네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탈락 통보받으신 분들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합법적으로 돈을 쓰고 영수증을 남기세요. 재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미뤄뒀던 임플란트 하시고 낡은 보일러 교체하시고 화장실 수리하세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들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재산부터 줄이세요. 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이자까지 소득으로 잡혀서 불리합니다. 차라리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갚으세요.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예금 이자는 한꺼번에 받지 말고 월 지급식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소득이 한 번에 튀는 걸 막습니다. 셋째, 재신청의 기회를 노리세요.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기준이 바뀌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거나 2026년처럼 선정 기준이 완화될 때가 기회입니다. 매년 1월이나 생일이 지나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가끔 상담하다 보면 늙으면 죽어야지 자식들한테 집만 된다라며 눈물 짓는 분들을 뵙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든 주역이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영웅들입니다. 2026년에 드리는 이 40만 원 그리고 각종 혜택들. 이거 공짜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달라 말하기 미안해서 꾹 참으셨던 그 마음, 이제는 나라가 주는 이 혜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 아침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신분증 챙겨서 당당하게 주민센터 문을 여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